지금 우리 82쪽 하고 있죠? 그 자격 취소 사유 밑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어다.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다. 이자가 위법징역, 자격 취소도 되고 절동치도 되는데 절동치 되는 이유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죠. 다른 법원은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만 되죠. 결격은 결격이니까. 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경우도 절동치만 됩니다. 결격 사유니까. 근데 다른 법으로 벌금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자격 취소 처분권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건 항상 누구만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만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다. 경기도 제가 군포시 산다고 그랬죠. 여기에 소공이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이 되었더라. 근데 자격증을 이 양반이 강원도에서 땄더라. 그러면 강원도는 뭐라고 부르고? 강원도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경기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지문은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X. 무조건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그런데 중비는 가까운 데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이분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주의의 1번. 서로 다를 때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5. 이건 이제 앞에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러면 틀리는 거죠.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가까운 데서 한다. 두 번째는 왜 틀렸어요? 앞, 뒤 시도지사가 바뀐 거죠.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야죠. 3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어디가 틀렸게요?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가 아니라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자격 취소는 청문, 보고, 반납, 서유서가 다 있습니다. 시도지사 자격 취소 청문해라. 자격 정지 X.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구나. 며칠 안에?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해라.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라. 보고하고 통지는 이제 하나만 내고 그래요. 자격 정지 이러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고 밑에 주의 보면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5일 이내에 이게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2번은 왜 틀렸어요? 자격 정지 처분한 건 국장한테 보고하고 통지할 의무가 없죠. 틀렸어요. 3번은요.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했다. 이걸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면 맞는 거죠. 되게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3번은 세 군데 자격 취소됐을 때 정지 X 며칠 안에 7일 이내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지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반납 이러면 틀리는 거죠. 숫자는 5일 보고 7일 반납 5일 보고 7일 반납. 다음 분실에 쓰는 사유서 내라 이거지. 사유서 내라. 자, 자격 취소했습니다. 자격 정지.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음을 위반하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금이 투 서서 확인 인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자, 자격 정지 핵심은 금이 투죠. 금이 투 이게 6개월짜리 서서 확인인 이건 3개월짜리가 되죠. 기준이. 자, 금이 투 판매 명수 관직상 투가 뜨면은 금지행위다.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 매매업 그러면 금지행위 금이 투 자격정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금지행위 금이 투 자격정지. 이렇게 고르면 돼요. 금이 투 이걸 잘 외워야 돼.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종 소속 금이 투 2종 소속 금이 투 자격정지.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순리 이상 계약서 썼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금이 투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장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인장 무조건 정지. 금이 투 서서 확인해 했고요. 밑에 표, 이 자격정지 사유를 개공이 위반했더라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금지행위는 임금, 임등치. 금지행위는 임금, 임등치고 이종 소속은 절등치와 자격정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 이종 소속하면 소공은 자격정지고 개공은 절등치예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우리 거짓기재 투계약서 하면은 개공이면 임등치죠. 우리 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건 둘 다 정지. 확인 중요하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이때는 개공일 때는 500이야 과태료였잖아요. 소고원 자격정.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사유인과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으로 속하는 걸 찾아라. 그럼 서명 날인 안 했어. 인장. 이것만 찾으면 되겠지. 뒤로 가시고. 뒤에 있는 것도 이미 다 우리 배운 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셔.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이거는 업무정지 O, 자격정지는 X. 개공의 의무니까. 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이것도 업무정지 O, 자격정지 X.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업무정지 O, 자격정지 O.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죠? 이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요약집에 다 100% 들어있어요. 자랑 좀 그만하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 진짜 다 있다니까. 이보다 더 요약집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100% 우리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음 자격정지 절차. 자,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내가 못 때리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거지. 자, 다시 주어는 누구라고요? 등록관청이 뭘 알면? 자격 정지예요. 거길 자격 취소라고 내면 틀린데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참 맞추기 어려워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알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세요 라는 문장.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준 6개월, 3개월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국토부령에 따른 자격 정지 기준은 금이투는 6, 서서 확인이는 3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 거 보면은 자격 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거 바뀌면 안 되거든요.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워야 되죠.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된다. 또 6개월, 3개월을 줄 때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는데 가중해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에 기준이 3개월이라면 뭐 줄 수도 있고 2 줄 수도 있는 거고 4 줄 수도 있는 거지. 기준이 6개월짜리라면 3, 4, 5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예제 보면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어. 그럼 3개월짜리네. 그럼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서 4 줄 수도 있다? 맞는 거죠. 2번은 2종 소속했네. 그럼 동기 등을 참작하여 석 달 줄 수도 있다. 6개월짜리니까 석 달 줄 수도 있죠. 3번은 거짓기재 투계약서 쓰면 6개월인데 동기 등을 참작하여 2 줄 수도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6자는 이 3, 4, 5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절동치.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 절동치는 우리 구슬픈 노래 있잖아요. 해결 양이 지체 해결 양이 지체. 세는요. 사망 해산, 개공 사망, 법인 해산하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결격 사유.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결격 사유가 된 경우인데 결격 사유 중에서 하나 이제 골라서 내겠지. 개공이
한정 후견 개시심판 받았네. 그러면 결격. 개공이 성년 후견 개시심판 받았네. 그러면 결격. 절동치. 파산 선고 받았다. 절동치. 이법 저법 안 따지고 금고징역 실형 선고 받았다. 절동치. 금고징역 집행유예 받았다. 절동치. 자격 취소가 되어도 절동치. 특히 위반 중요한 게 그 다음 두 가지예요. 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절동치. 가장 잘 나오는 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었는데 그 결격을 얼마 이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동치. 자, 거짓, 부정, 등록. 우리 사원 임원이 절동치 있잖아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이 결격이 된 거니까 절동치. 50일 만에 해소했다. 그럼 절동치가 아니고 70일 만에 해소했다. 그럼 절동치이다.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 자, 여기는 형벌 아까 1-1. 여기는 3-3. 거짓, 부정, 등록. 거짓하고 부정 하나 빼고 낸다고 그랬지. 양자는 4개로 쪼개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했다. 등록증을 대여했다.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1-1. 2는 그 형광펜으로 색칠해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색칠하고요. 저 밑에 임등치 7번. 임등치 7번도 색칠해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 이렇게 색칠해요. 색칠합니다. 그러면 비교하셔야 돼. 위에 건 이중 등록. 다시 위에 거는 뭐라고요? 이중 등록. 아래 거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다시 위에 거는 이중 등록. 등록을 2번 한 건 절동치. 아래 거는 등록은 한 번인데 사무소를 2개 뒀다.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동치. 이중 등록 절동치. 또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공됐어, 보존됐어, 사원됐어, 임원됐어. 이중 소속하면 아까 소공일 땐 자격정지, 개공일 땐 절동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동치 1-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절동치. 아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또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다. 그럼 절동치가 되죠. 협박죄, 절동치. 자격정지 받은 소공을 일시킨 거. 협박죄, 절동치. 최근 1년 동안 업 몇 개 먹고 업 2개를 이미 먹은 거.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게 걸린 거. 업 2개를 먹고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리면 업무정지 아니고 절동치다. 여기는 숫자가 1로 들어가면 틀린다는 걸 주의하시고 업 2개 먹고 업 위반하면 절동치지. 절동치 왜 쉽잖아요. 다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자, 등록을 이 절동치로는 절대 업무정지 주면 대한데 절동치 사유로는 절대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럼 X로 이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임등치는 미, 금, 전, 휴, 보, 투사법체 둘둘.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둘. 미는 등록 기준 미달,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임등치. 우리 자기는 조금 모지라요, 임등치, 미달. 다음 금, 판매 명수 1-1, 관직상투 3-3. 금쟁이는 임금. 시작. 금쟁이는 임금, 임등치. 예를 들어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어요. 금쟁이, 임금. 쌍방대리에서 금쟁이는 임금. 다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이라고 정보를 공개하면 여기 빠전. 김치전 빠전. 부침개 2장. 임등치. 전. 국개미 2장.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을 공개하면 빠전. 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어. 질병이나 징집이나 취약 등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했어. 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이 휴업과 보증. 휴업과 보증이 어디랑 비교되냐면 우리 90페이지 보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 자, 2번 읽겠어요. 중개가 뭐 된 때? 바로 전전 시간에 했죠.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어.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어.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여기 근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임등치. 일단 그 백과태료의 6번.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100만 원이 과태료. 6월을 초과해 무단 휴업하면 임등치. 그러니 다시 85쪽 맨 아래 여백에다가 쓰세요. 맨 아래 여백에다가 한 줄만 쓰면 돼요. 휴업과 보증은 다 이게 외웠던 거죠. 휴업과 보증은 센 거는 뭐 주고? 임등치. 센 거는 임등치 주고 약한 거는 뭘 준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준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렇게 외워두시면 참 나중에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풀려요.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다음 투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것도 이제 그럼 어디다 쓰냐면 그 6번 끝에다 쓰면 돼. 6번 끝에다가 두 줄 씁니다. 셔는 뭐지? 순수 업무정지. 이따가 뒷장에서 배우게 될 업무정지의 5번, 6번, 7번을 말하는 거지. 네, 거짓기재 투계약서. 센셔는 임등치의 7번을 말하는 거지. 아니지. 6번. 죄송합니다. 6번을 말하는 거지.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전속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 뭐 교부 아니고 보존 아니고 서명 아니고 이런 건 다 업무정지.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 자, 투 했고. 다음에 4.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이다. 시험에 둘째 하나만 냅니다.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임시에 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떤 게 뜨더라도 항상 둘이 같이 붙여 읽어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이니까 임등치 바로 나오고 형벌도 1-1, 두 개 다 1-1 고르기 위해서. 다음 법은 이렇게 외워야지.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이렇게 외워야지. 법인의 겸업 위반, 임등치. 법인의 겸업 위반, 임등치. 최는 그 9번 문장은 절대 시험에 내지 않아요. 이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을 먹고 3번을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사유를 위반했다는 거지. 근데 이 문장 그대로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업 앞에 업 2개가 뜰 때는 절동치로 예외가 있어요. 이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시험에 낼 수는 없다. 그래서 86쪽 86쪽에 맨 아래 박스에다가 넣어놨지. 86쪽 맨 아래를 보셔요. 맨 아래 보시면은 자, 과만 3개 먹었다면은 어떤 걸 위반했더라도 다 뭘 준다? 다 임등치를 준다. 근데 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위반했더라도 다 임등치를 줍니다. 다 임등치. 근데 업 이럴 때는 업무정지 위반했을 때는 뭘 주고 절동치를 주고 과태료 위반했을 때는 뭘 준다? 업무정지를 주게 돼. 임등치 주게 된다. 임등치. 이렇게 3방을 먹고 위반하면 둘 중에 하나 위반하면 다 임등치인데 이 중에 업 앞에 업 2개만 절동치를 주면 된다 이거지. 자, 됐어요. 근데 우리 이왕 나온 김에 그 87페이지 그 바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저 위에 동그라미 업무정지 2번 업무정지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2번을 먹고 뭐 위반하면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되잖아요. 또 업무정지잖아요. 과 앞에 2개. 이것도 왼쪽 페이지 박스 맨 아래다 써놨지. 과만 2개를 먹었어. 아니면
과 하나, 업 하나 먹었어. 또 업만 2개를 먹었어. 뭐가 됐든 관계없이 몇 방 먹고 2방 먹고 뭐 위반하면, 과태료 위반하면 무조건 이건 업무정지다. 과비 2개, 과비 2개, 과배 2개. 이게 박스 밑에다가 써보실래요? 이 공식이 있어요. 2개 먹고 과 위반하잖아. 무조건 업무정지. 과배 2개니까. 근데 3개를 먹고 과 위반하잖아. 무조건 임등치예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이건. 여기 보세요. 과합해 3개, 과합해 3개, 과합해 3개는 무조건 임등치예요. 이 2가지를 잘 적어두시면 아주 나중에 요긴하게 쓰여요. 과합해 2개는 업무정지, 과합해 3개는 임등치, 과합해 2개, 과합해 3개. 업 앞에, 업을 위반했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업이 없거나 하나 있으면 임등치, 업이 2개면 절등치. 이렇게 쉬워요. 자, 최도 했어, 최도 했고요. 다시 앞으로 오셔요. 10번은 두 번째 쯤 알면 돼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이따 업무정지 나오죠.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임등치를 잘 외워놔야 된다. 임등치를 잘 외우시는 분들이, 이걸 빨리 푸시는 분들이 이 행정처벌을 금방 정복해요. 임등치를 잘 반복해서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보면 짧은 시간에는 팍팍팍 된단 말이에요. 잘 외워놔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기준 미달 문제 내볼게요. 등록기준 미달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최근 1년 이내에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망 예산을 제외하고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지. 다음 3번. 등록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야지. 여기는 분실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는 제도는 없는데, 규정이 없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당연히 업무정지라고 뜨면 청문도 X고 반납도 X로 풀어줘야 돼요. 다음 4번. 법인인 개공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됐을 땐 회사가 없으니까 대표자이었던 자가 취소되어 7일 안에 반납하라고 한 거지. 그 밑에 박스는 그 결격 사유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소, 등록증에 대여 이런 것들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잖아요. 결격. 근데 등록 기준 미달, 법인의 해산 이것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아니잖아. 다 했던 거예요. 또 나눴어. 또 나눴어. 요약집인들이 이렇게 막 반복해서 자꾸 나놓잖아요. 자, 업무정지 갑니다. 업무정지. 자랑적 그만하라고요? 뭐 사실이잖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은 과신이 아니고 그만큼 저 노력합니다. 충분히 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등록 간청은 개공에게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지.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 결정이가 쉬어쉬어 서라이, 쉬어쉬어라 라고 명령하네. 열받았네. 열받아가지고 인시 그랬네. 임최 결정, 쉬어쉬어 명령, 인시. 그 제목에다가 쓰실래요? 제목에다가 제목 옆에다 좀 써봐요.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10번까지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0번까지는 순수 업무정지예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10번까지 문제를 낼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X로 고르면 돼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X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됐구만. 자, 그러면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간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 주겠다는 얘기야. 문제 하나 내볼까요?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지만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했다고 칠게. 업무정지가 아닌 걸 찾아라. 자, 1번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2번 전속중개계약서를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번 중개보수 초과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4번 법인인 개공이 경업제한을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5번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다음 몇 번? 5번. 업무정지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절동치에서 내야 한다는 거지. 절동치. 아니면 과태료 사유에서, 이따가 배울 과태료에서 내던가. 그렇게 문제 푸는 거야. 최 아까 있죠, 최. 최근 1년 동안 2개 먹고 과위반. 과비 2개, 과비 2개, 과비 2개는 업무정지. 자, 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인데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메모 좀 해보세요. 2줄만. 2줄만 메모하시면 아까 배웠던 거죠. 사원이나 임원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일 경우는 무슨 사유? 절동치 사유. 절동치 사유가 되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뭐가 되면, 결격이 되면은 이건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이런 걸 잘 비교하셔야 되지. 자, 정은 우리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거래정보망에서 이게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와요.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게 업무정지 제일 잘 나와요.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면 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 뭐 간단한 단어라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아까 했더니 셔는 순수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이제 문제 낼게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순수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거래계약서 교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파 X. 오로지 업무정지. 명령은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떠는 자리를 처리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얼음 업무정지. 냉장고 석 달간 넣어버려 이렇게 외우게 돼요. 이게 석 달짜리 업무정지거든.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다음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이렇게 하면 업무정지 다 끝났고. 박스 밑에 법인 또는 분사모서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분사모서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을 때 법인 전체를 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고, 위반한 분사모서만 따로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분사모서만 따로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밑에 X지문이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법인 또는 분사모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사모서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법인 또는 분사모서별 업무정지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음 밑에 문장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법인 또는 분사모서별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럼 왜 틀리냐면, 법인은 분사모서를 아무리 여러 개 두더라도 등록은 한 번밖에 안 해요. 등록 취소를 여러 번 할 수가 없다고요. 등록은 한 번만 한다고. 따로따로 하는 건 안 돼요. 업무정지 기준도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을 외우는 방법은, 임등치로 업무정지 준다면 6개월 때려야지. 야, 너 어떻게 1년에 2번이나 먹고 또 위반, 너희 푹 쉬어.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데리고 있냐. 너희 푹 쉬어. 너희 거짓 공개하면 푹 쉬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임체 결정 앞에까지가 6, 정 뒤에부터 9번까지는 3. 밑에 건 10번은 몇 개인지 안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다음 이것도 역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해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되게 중요하죠.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시효제도.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죠. 업무정지 사유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했어. 어느덧 3년이 흘렀어. 3년 흘렀으면 다리 쭉 뻗고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지. 나 못 잡더라. 때려봐. 몇 년? 3년. 업무정지는 위반하고 3년 지나서 걸리면 못 때린다. 밑에 지문.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때를 할 수 있다. O. 2년 경과한 때 할 수 있다. O. 3년 경과를 할 수 없는 거죠. 1번, 2번 다 맞고. 3, 4번.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면 할 수 없다. X. 이런 제도는 없다. 네 문장인 글자 수가 똑같아. 똑같은데 어떤 건 O고 어떤 건 X니까 잘 연습해 두셔야 되죠. 완벽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 책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행정처분 승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그 밑에 고딕체 문장 뭐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나중에 대표자가 다시 법인 만들어 등록하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든 따지지 않고 예전에 법인 지위를 그 대표자가 승계한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이거지. 동그라미 2번은 자, 개공이 폐업을 했고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후 재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폐업 전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근데 그 기록이 이 재등록을 할 때 뭐 된다? 재등록할 때 저 예전에 받았던 기록이 승계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재등록한 날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년치만 일할 승계되면 되는 거죠. 최근 1년 이내에 걸 유의저지나니까.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적에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거기를 째분일부터 1년간이 통으로 외워야 돼. 여기 폐업일부터라고 내니까 주의하십니다. 째분일부터 1년간. 밑에 양괄호 2번은 이거죠. 양괄호 2번은 역시 개공이 뭘 했다가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을 했는데 이 기간을 이제 우리는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주죠.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가 자, 등록 취소 사유였다. 그런데 뭘 했다? 아직 안 걸리고 폐업했다. 그리고 재등록했다. 그 이후에 걸렸다는 거지. 이 기준을 얼마 잡아서 3년 잡아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을 거야. 폐업 기간이 3년 이하라면 등록 취소를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뭐. 동그라미 1번. 폐업 후 얼마 이내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에겐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폐업 기간 2년이다. 등록증 대여했었다. 이걸 이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되죠. 근데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에다 쓸 말이 있어.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결격 기간. 결격 기간은 3년에서 뭘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준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되는 거지. 이걸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폐업을 했다. 그럼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겠지. 그럼 이제는 취소되고 나서 몇 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이 되는 거지. 그럼 3, 4번. 그럼 이번에는 폐업 전에 위반했던 것이 뭐였다? 업무 정지 사유였다. 그러면 이때는 폐업 기간 얼마 줘요? 1년. 1년 주는 거죠. 그래서 3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근데 4번.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공에겐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하지 않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 바로 앞장에서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만 지난다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는 시효 제도가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폐업 기간이 1년을 넘었을 때인 거고, 이건 폐업이 아니라 중개업을 쭉 했더라도 3년 지나면 하지 않는 제도가 업무 정지에만 만들어지는 제도죠. 그리고 5번은 뭐냐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 기간, 폐업의 사유 등을 꼭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행정처분 마쳤어. 자, 벌칙 가죠. 행정형벌. 이부터는 형벌 쪽으로 왔습니다. 진도 무지하게 잘 나가죠? 원래 이렇게 돼요. 처음에 옛날에 뭐 기본 일어날 때, 심화 일어날 때는 천천히 갔잖아요. 천천히 했는데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장사합니까? 이제 뭐 따발총 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기본기를 갖추셨다면 이 정도 속도가 따라올 수 있고, 이 정도 속도를 잘 따라오시면은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나중에 고득점이 나오는 거야. 형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주는 것이지.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무거관직상투. 무거관직상투.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 아까 절동치 3-3,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지,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했지, 투기 조장 행위, 미등기 전매 중개하거나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 조장 행위. 다음 형벌 1-1 이사 판매 명수 비유 양양이사 판매 명술 비유유. 자격증, 뭐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자격증을 양도했어. 근데 이건 형벌이니까 양수 받은 자까지 들어있는 거야. 양수 대여 받은 자까지 들어있는 거야. 이건 양은 쪼개면 8명이나 나와. 개공.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등록증을 양도했어. 등록증을 대여했어.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했어.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했어. 등록증을 양수받았어. 등록증을 대여받았어. 이 중에 딱 한 면만 곤란해. 전부 다 1-1. 다 알고 있잖아.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여기는 절동치, 여기는 임등치. 이런 차이가 있었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은행 등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했지.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지.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지.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그렇게 하면 돼요. 뼈다가 2개구나. 1-1 이렇게 외우면 돼요. 수삼 서 있는 걸 생각하시라고.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지. 거래동사업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걸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지. 자, 비유유 이건 이제 거래동사업자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중개 보조원도 의무시키라고 그랬고. 유유라고 외우긴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닌 자로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이 표시 광고한 자, 개공도 아니면서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한 자,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한 자, 비유유. 자, 됐고, 이때 형벌의 효과는요, 입업징역을 받으면 자격 취소 절동치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개공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우리 현재 입업에 따른 징역벌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공이면 절동치가 되는 거죠. 보조원도 형벌 대상이 포함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보조원도 많이 있지. 뭐 양수 받은 자,
또 판매 명소, 관직, 상투 다 들어가잖아요. 이중 소속도 들어가고 비밀 누설 금지무 들어가고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쪽 다 들어가잖아. 일반인도 가능해. 개공 등이 아닌 일반인도 형벌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업 뭐 이런 거. 아닌 자 이쪽 가능하지. 그다음 징역과 벌금을 같이 주지는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징역 벌금을 같이 주잖아. 다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거할 수는 있다. 여기 자격정지 1-1, 3-3 자격정지 1-1 시험에 이런 지문도 나왔어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다. 5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절동치 3-3, 절동치 1-1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마지막 과태료. 마지막 과태료는 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자, 과태료는 첫 번째는 500만 원 이하. 방금 공부했던 이거는 징역 또는 벌금이죠. 공소직이 되어서 형사재판에서 징역벌금 받는 거고 이거는 과태료는 행정기관, 국장이 시도지사가 등록관청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에요. 기초질서 위반한 거. 500만 원이 과태료는 연수라는 아가씨가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지. 연수 설명. 뭘 좋아해? 베토벤 5번을 2번 듣는 걸 좋아하지. 누구랑 같이? 징역의 시커먼 개랑 같이.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경을 받지 않은 자는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죠. 이거 누가 부과해?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해야지.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게 누구일 때? 개공일 때 500의 과태료고요. 소공일 때는 아까 배웠던 자격정지죠. 이거 누가 부과해야 돼?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500 과태료 중에서 이것만 시도지사, 이것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이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니까. 이건 다 국장이 부과하죠.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았어. 운영규정 변경 승인받지 않았어. 운영규정 위반했어. 그 다음에 조사 검사를 거부반응 기피해서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 거짓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했지. 이렇게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다 500 과태료입니다. 명령.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 공시 안 했지. 바로 전 시간에 했죠, 이거. 국장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 개공, 건전, 징계해임 요구. 원장님의 숙제검사, 국장이 개선명령.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이복에 방을 빼야지. 문자 왔는데 잘 보니까 광고 문자 이렇게 왔네.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하고 10일 안에 신고 안 했어. 등록관청 부과하겠지. 아까 보 여기 임등치 휴업과 보증은 생가선 임등치 약항가서 100만 원. 휴업과 보증은 생가선 임등치 약항가서 100만 원. 중개 완성된 때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 안 했어.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본을 제공하지 않았지. 등록관청 부과하겠지. 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 요일표, 보증 설정 증명서를 게시 안 했지. 다 등록관청 부과하고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지. 분실했는데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지. 근데 집에다가 숨겨놓고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지. 이건 누가 부과해야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지. 등록관청이 3월 초가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중개업의 재개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이 과태료. 휴업과 보증은 생가선 임등치 약항가서 100만 원.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을 쓰지 않았지.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지.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 안 했지. 성명을 거짓으로 썼지. 부칙상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썼지. 이런 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위반한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지. 광고 문자를. 이거는 개공이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이거든. 과태료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닌 자는 1- 형벌이고 개공은 과태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이제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 과태료 박근혜 이거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도 각각 500, 100을 초과하면 안 돼요. 자, 다 했어. 공인중개사 법령을 7시간 만에 끝냈다. 7시간 만에 끝냈고 여기까지가 무려 장리를 30문제를 출제됐다. 적어도 28개 정도는 나온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들어갑니다.